안녕하세요. 네, 시즌2 텔레비전, 저는 신예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후유증과 예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은 안면마비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후유증의 종류는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은 왜 생길까? 그리고 안면마비가 심해지는 경우, 그 안면마비 회복의 골든타임, 그리고 증상기별 치료 방법과 예방 포인트, 후유증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의 예방 포인트입니다. 자, 안면마비 후유증은 왜 생길까요?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면마비가 진짜 너무 심하게 와서 보통은 근육을 다치거나 병이 걸렸을 때도 증상이 아주 심하게 오면은 조금씩 증상 후유증을 남기고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두 번째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는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면마비가 후유증이 될 수 있는 아주 심하게 왔을 경우에는 내가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지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후유증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될 정도의 안면마비가 왔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 하루 이틀 만에 완벽하게 마비가 일어나는 경우, 마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경우라는 거죠. 보통은 마비가 처음에 왔을 때 하루 이틀째 물론 심하긴 하지만은 14일 정도까지 꾸준하게 조금씩 더 나빠지거나 정체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얼굴이 전반적으로 하나도 안 움직이게 된다. 이러면은 심한 안면마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통은 14일이 지나고 나면 혹은 아주 약한 안면마비는 14일이 되기 전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3주가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일 때는 아주 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늦게 알게 되겠죠. 초기에 내가 후유증을 예방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알 수는 없는 상태이죠. 근데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완벽하게 마비가 된 경우는 3주가 지나도 회복이 잘 되지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후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이후통이라는 거는 귀 이자의 뒤후자예요. 귀 뒤가 아픈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후통은 처음에 신경부종이 일어날 때 많이 나타나는 통증이고, 그리고 안면마비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어, 전조 증상과 징조인데요. 신경부종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후통이 좀 심하고요.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이후통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서 일주일 내내 계속 얼굴에 마비가 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귀 뒤랑 목 뒤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은 이것도 뭔가 예후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상포진에 의한 안면마비는 대체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포와 통증이 같이 발생하는 안면마비인데요. 이거는 귀가 아픈데 통증도 아주 심하게 오고 귀랑 얼굴 주위의 한쪽 얼굴에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대상포진이 얼굴에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초기부터 항바이러스제를 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눈물과 침 분비 이상과 미각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안면마비가 조금 원래 안면신경의 되게 끝부분, 귀 가까운 이 뒤쪽에 가까운 부분에서 마비가 생기면은 그냥 얼굴만 다 마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 레벨, 뇌에서 뇌신경이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비가 일어나면은 이 위쪽에 눈물을 그러니까 눈물이나 이런 침분비에 관해서 그 조절을 해준 신경이 나오는 이것보다 더 위쪽에서 마비가 일어나면은 눈물과 침분비도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너무 높은 레벨에서 마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심한 안면마비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안면마비가 너무 심하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너무 늦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안면마비가 더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골든타임, 저희가 72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초기에 3일 내에 스테로이드 치료, 양방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초기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테로이드 치료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원래 스테로이드 치료가 뭐냐면은 그 신경의 부종을 빼주기 위해서 처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뇌신경이 머리뼈로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구불구불 복잡한 경로를 따라서 귀 앞쪽을 따라서 얼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신경관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좁기 때문에 거기가
그 신경으로 원래는 여유가 있을 정도로 차 있는데 부종이 심하면은 이게 꽉 차면서 찌부가 되면서 마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주 속까지 이렇게 부종을 빼주기 위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아주 고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반드시 좋다는 아니에요. 증상이 그냥 살짝 입꼬리 조금 불편하다 정도 혹은 그게 증상 심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덤덤하다, 둔하다 하는 정도로 운동이 둔하다 정도로만 물을 좀 흘리네 하는 정도로만 사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얼굴이 확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하루 이틀만 해도 금세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한의사인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논문적으로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유일한 치료가 사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안면마비인데 병원에 갔는데 알약을 하나, 두 개 받아왔어요. 이거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은 입원 치료를 많이 합니다. 고용량을 쓰다가 점점 용량을 내려가면서 테이퍼링 해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간 수치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렇지만 초기에 3일이 사실은 신경의 손상에 가장 크리티컬한 타임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먹는 게 어차피 손상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먹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침치료가 좀 지연되었을 경우에 침치료 굉장히 초기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침치료가 너무 늦게 들어가면은 재활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또 근육에 회복되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 적절한 안면 재활을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때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기에 지나친 안면 자극, 예를 들면은 보통은 회복기에는 이제 근육을 하나하나씩 움직이도록 하거든요. 근데 잘 되지 않는 거를 입을 올리기 위해서 보통은 눈까지 함께 찡그리면서 재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화분동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 치료는 되도록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처음에 3일 정도까지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서 그 협진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침 치료는 조금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침 치료는 예후를 완전히 다르게 한다는 논문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치료를 해봤을 때는 예후를 확실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치료이고요. 적어도 논문상으로는 침 치료가 함께 들어갔을 때 치료의 회복이 좀 빨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양방에서는 이렇게 물리치료를 오더를 내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이제 14일 정도까지는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엔 좀 지켜보는 입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훨씬 더 침치료를 통해서 근육의 자극과 회복을 또 신경의 빠른 회복을 도와주면은 치료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14일이 지나기 이전부터도 얼굴의 근육의 회복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4일 이후에는 회복기가 되고요. 신경이 다시 이렇게 손상이 되었던 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근육으로 각각 명령을 주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요. 보통은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근력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그 이내에 회복이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 있고요.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1년까지는 조금 회복이 느리지만 진행이 되고 1년 이후에는 회복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후유증에 대한 불편감을 줄이는 치료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더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확률적으로는 이 1년이 지나가기 전까지 특히 3개월 이전까지의 좀 집중적인 치료들이 훨씬 더 얼굴의 회복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 초기에는 침 치료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침 치료는 이유통을 개선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비된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 신호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약한 마비는 사실 침 치료만으로도 양약 쓰지 않아도 호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때 적절한 약침 치료를 통해서 침 치료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약 치료도 함께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은 이기 거품 하는 약들, 그리고 기를 돌리고 마비를 제거하는 치료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신경 손상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양방 치료도 함께 받으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가벼운 증상일 때는 복용하지 않지만은 이유통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저도 양액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되고요. 단 양방 치료만 받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한방 치료를 함께 받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면마비 회복기에는 적극적인 자가 운동, 표정을 짓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빨대로 빤다거나 풍선을 불어본다거나 표정을 짓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자가 운동과 함께 물리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안면의 침치료, 약침치료, 그리고 안면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치료가 많이 필요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안면마비가 차가운 돌바닥에 잘 때 입 돌아간다, 찬바람 많이 맞으면 입 돌아간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 얼굴이 좀 냉하고 근육이 많이 냉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병, 풍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병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자극을 많이 줄 경우에 근육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후유증의 예방 포인트, 아까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포인트 두 가지는 첫 번째, 치료를 빠르게 개시하는 것과 두 번째,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진행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근육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네 번째, 꾸준한 안면 운동, 그리고 다섯 번째는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안면마비는 찬바람 맞아서 오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야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최근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면마비가 왔을 때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유증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유증기에는 저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매선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들이 조금 더 많은 그 치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선은 무엇일까요? 근육층에 그런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한방 약실을 오랫동안 묻어놓고 그것이 침을 오랫동안 맞는 것처럼 안에서 효과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치료를 매일 맞는 게 아니라 침을 심어놓고 오랫동안 녹을 때까지 침을 맞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근육을 따라서 근육결에 따라서 시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근육에 힘을 증가시켜서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코그 매선이라든지 가시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줄 수 있는 매선들이 있으면은 안정시 비대칭, 가만히 있어도 좌우 차이가 많이 나는 근육들을 개선시켜줘서 안정시 비대칭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시 비대칭은 재활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실 때 좀 더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매선 치료나 침 치료는 안정시 비대칭은 많이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유증기에 괄사와 침치료를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괄사를 통해서 근육의 구축을 풀고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한 침치료도 역시 근육의 구축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침치료는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강자극을 주어서 안면의 기혈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자, 안면마비 후유증이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후유증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이제 강의를 도와드렸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문의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